AM 1230, FM 106.3 HD2 KB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아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 오늘의 시사 포커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동안 푹 쉬셨나요? 지난 주말에도 다양한 소식들로 채워진 주말이었지만 그중에서도 토요일 오후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축구 경기로 인해서 응원의 함성이 집중되는 주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통쾌한 승리 소식, 그리고 미국 팀을 상대로 했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안방이었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원정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국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승전보 소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을 상대로 원정 평가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짜릿한 승리, 그리고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의 구상, 손흥민 선수의 특별한 이야기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뉴저지에서 FIFA 랭킹 15위의 미국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꺼내든 첫 번째 승부수는 바로 손흥민 원탑, 이른바 손탑 전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주로 측면 공격수로서 활약했던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파격적인 선택이 경기를 지배하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경기 초반에 다소 긴장한 듯한 우리 선수들이 상대 공격수인 좌시 서전트의 날카로운 슈팅에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수호신인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아내면서 슈퍼 세이브,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아찔한 그 마음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뭔가 그 단합되고 긴장하고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런 부분들을 좀 분위기 흐름을 이어가게 됐었고, 서서히 또 대한민국의 공격의 흐름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전반 18분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손흥민 쪽인데요. 손흥민의 선제골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 와, 이 손흥민의 침투도 좋았고 패스 타이밍도 좋았는데 가장 놀라운 거는 저 각 없는 데에서 왼발로 반대편 먼 곳으로 찔러 넣어준 저 슈팅입니다. 네. 아, 너무나도 완벽하네요. 네, 해설위원의 이야기처럼 아주 절묘한 침투 패스를 받아서 페널티 박스 왼쪽으로 파고든 손흥민 선수가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게 됐고요. 이게 바로 A매치 통산 52호 골을 기록하면서 차범근 전 감독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에 단 6골 차로 다가서는 순간이기도 했었고요. 또 각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골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AFC로 이적을 하고 나서, 경기하고 나서 이후에 뭐 필드골 없었다,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LAFC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대한민국의 그 A매치로서 축구 대표팀의 모습으로 지금 미국을 상대로 넣게 됐었던 이 첫 번째 골은 거의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골이었고 각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걸 또 밀어내면서 골로 만들어냈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게 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전반 43분 손흥민 선수가 이재성 선수와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게 됐고요. 상대 골키퍼랑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순간에 그 골문 앞으로 쇄도하며 달려나오고 있었던 이동경 선수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연결을 했고요. 이동경 선수가 이것을 아주 센스 넘치는 힐킥으로, 그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힐킥으로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다시 김진규. 그렇죠. 손흥민. 네, 자, 패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2년생 라인들 오늘 뭐 정말 대단하고요. 손흥민의 원투 패스에서 손흥민이 키퍼까지 제끼고 제낀 게 그냥 어시스트가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이동경이 그냥 마무리를 또 발바닥으로 밀어 넣으면서 아주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 포지션이 너무나 좋고요. 김진규. 네. 여기서 원투에 이은 뒷발로. 네, 이렇게 뒷발로서 가볍게 골 처리를 하게 되면 이동경 선수가 센스 넘치는 힐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바로 그 공의 시작은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반전에 한 골, 또 한 도움,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그날 그 손탑 전술 외에도 월드컵에서 향후에 활용하게 될 플랜 B가 되고 있었던 3백 전술도 실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써 김주성, 이한범 선수가 3백을 구성을 했고요. 또 양쪽의 윙백으로는 이태석, 설영우 선수가 나섰고 또 경기 초반에 약간의 이런 좀 뭔가 어저스트되는 과정 안에서 불안함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었던 지난 토요일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데뷔전을 치렀던 독일 혼혈인 카스트로프 선수와 A매치 4년 만에 복귀한 그 정상빈 선수까지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홍명보 감독의 다양한 전술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경기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3백 전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한국이 3백을 시험하는 이유는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가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전술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폴백 같은 경우가 상대팀의 전술이나 선수 구성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거에 폴백도 폴백이지만 그것을 3백 체제로 전환시켰을 때 그것을 플랜 B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진짜 북중미 월드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팀워크가 그런 식의 전술이 바로바로 되는지를 실험하는 무대가 되고도 있었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핵심 수비수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세계적인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써 중앙 수비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김민재의 뛰어난 그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3백의 좌우 윙백이 수비의 부담을 덜면서 때로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공격 자원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번에 좀 뭔가 그 전술에서 달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축구의 그 특성과 결합을 했을 때 3백 전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수비의 안정성을 증대를 시키고 또 공격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공격의 자원으로서 활용하면서 공격 가담의 증대 역할, 그러니까 흐름을 대한민국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전술, 그리고 효율적인 빌드업을 통해서 중앙의 그 수비가 자체는 좀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전술을 이번에 한번 실험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이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아직은 실험 단계인 만큼 한국팀이 3백을 완전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물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원이 좀 약화가 되다 보면 수비가 그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들면서 중원의 싸움에서 좀 밀릴 수 있는 그 문제점, 그리고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을 상대할 때는 이게 좀 약점이 되게 되면서 역습의 기회로 상대팀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중원에서의 약화 부분, 또 측면 수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의 그 장단점이 있지만 폴백과 3백을 바로바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실험 무대로서 계속해서 한번 활용할 카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훈련 기간 안에서 선수들 간의 좀 소통과 역할 분담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전에서도 좀 패스미스나 또 위치 선정에 좀 실수가 좀 있었던 조직적인 부분에서 숙제를 남겼고, 이런 부분을 점차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실전이 되고 있는 북중미 2026 월드컵 안에선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나오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원래 또 자유롭게 수비를 하는
수비수였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3백 전술 실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감독의 그 전술적인 선택이 종종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선수 시절에 어떤 포지션에서 뛰었는지 그것도 좀 깊은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 수비수 출신들의 감독은 좀 여러 가지로 수비 조직력과 안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홍명보 감독의 수비수 경험이 결국은 3백 전술에 활용하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수비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이었고 또 안정적인 수비 빌드업을 중시하는 역할들을 활용하고 선수 활용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 명의 수비수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감독이 그 서세 선수에게 좀 전적으로 신뢰를 했을 때 이 전략과 전술이 좀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실험을 해본 시간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백 실험이 단순한 유행을 쫓는 게 아니고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쌓아왔었던 그 수비 철학을 바탕으로서 강력한 수비력을 토대로 승리하게 되는 축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난 그 평가전의 경기가 좀 이어지게 됐었고 이번 경기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상대팀인 미국 대표팀의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2015년 토트넘에 입단을 했을 때 2019년까지 손흥민 선수를 지도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시켰던 은사가 되고 있었던 포체티노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2019년 토트넘 역사상 최초로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위협을 함께 달성하기도 했었고 경기 시작 전에 카메라에 포착된 두 남자의 따뜻한 포옹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또 제자인 손흥민 선수는 스승의 팀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치게 된 것이었고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상대팀인 미국의 포체티노 감독이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제자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인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상대를 했었던 것이었고 손흥민은 내 아들 같은 선수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적장의 입에서 나온 극찬이라는 거, 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대는 멕시코입니다. 미국과의 이 기분 좋은 승리를 월드컵 모두로서 심찬 시작을 알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이제 시선은 다음 상대인 멕시코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내일이죠. 9월 9일 LA 시간으로 오후 6시입니다. FIFA 랭킹 13위 강호 멕시코와의 평가전이 있게 됩니다. 미국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 팀, 미국은 15위였고요. 그거보다 더 두 계단 위인 13위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게 되겠고 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또 전통적으로 기술적인 패스 플레이 또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을 활용해서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빠르고 기술 좋은 측면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아주 선굵은 역습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있고 이 경기의 승패가 결국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는 멕시코 또 빠른 역습을 노리게 되는 한국의 창과 방패 대결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이라고 한다면 멕시코에서 그 빌드업을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팀의 실수를 유도하고 또 공격이 전개가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멕시코 공격이 거세게 몰아칠 경우에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이 수비 라인의 단단한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아주 중요한 그 선수들의 활약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하게 됐었던 손탑 그리고 공격에서는 손탑 수비에서는 3백 이런 그 두 가지의 핵심 전술을 동시에 실험한 이유가 보면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득점력을 최전방에서 최대한 끌어내고 또 수비 쪽에서는 안정화를 주게 되면서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더해서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실용 축구를 구현하기 위함이었고 미국전에서 이 전술이 성공을 거뒀고 다가올 멕시코전에서도 이 조합이 어떻게 발휘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전을 위해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서로가 그 고민하면서 앞으로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포스팅되는 것들이 좀 보게 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멕시코의 경기가 사실 그 평가전으로 한번 있었죠. 피파 월드컵을 대비한 평가전이었는데 여기가 어디였었냐면 오클랜드였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지난 토요일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경기가 있었고 여기에서 경기가 모두 월드컵 준비의 일환으로 치러진 첫 번째 평가전이기도 했었고 이미 일본이 멕시코를 상대로 평가전에서 경기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더 좀 전략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활용 카드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과 멕시코 같은 경우 평가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안에서 보면 평가전에서 멕시코가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점유율 51.4%를 기록하면서 일본 48.6%보다 근소하게 앞선 멕시코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슈팅 수에서는 일본이 더 많았고요. 유효 슈팅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경기 종료 직전에 멕시코의 몬테스가 우에다에게 거친 태클을 가하면서 VAR 판정을 통해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멕시코가 굉장히 그 거친 축구를 하고 있었던 레드카드의 퇴장 내용까지도 일본을 상대로 이런 경기가 있었고 결국은 0대0이라고 하는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일본과의 평가전을 봤을 때 수비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멕시코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가전에서는 일본에서 이렇게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라도 더 독이 올라서 이번에는 무조건 이기겠다라는 멕시코 안에서의 좀 그 팀의 그 필승의 그 구심점이 마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또 상대하게 되는 멕시코의 모습일 것이고 특히 손흥민과 그 대한민국의 핵심 공격수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원에서의 압박 또 측면 수비 강화가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멕시코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에서 우리가 또 전략과 준비를 할 때 결국 멕시코에서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격력이 강화될 거고 대한민국은 빠른 역습이나 측면 공격을 통해서 멕시코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월드컵 본선 전략에 대한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미국전 승리가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이적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더 확고하게 해줬다는 점입니다. EPL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리그가 되고 있고 살인적인 일정 또 끊임없는 몸싸움 부상 위험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었고 MLS는 상대적으로 경기 템포나 수비 강도가 좀 낮고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베테랑에게는 체력 부담을 줄이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곳 메이저리그 사커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020년이라는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 미리 현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시차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월드컵 본선 준비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완벽한 컨디션,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팀과 내일 있게 되는 멕시코 경기가 마치자마자 손흥민 선수는 다시 소속팀인 LAFC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북가주 산호세로 올라가서 원정 경기까지 소화를 하게 됩니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지냈다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미국이 손흥민 선수의 안방이 되어버린 셈이죠. 축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서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 선수의 삶과 그의 선택 그리고 그가 속한 팀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월드컵 구상이 미국전 승리로 탄력을 받은 만큼 다가오는 멕시코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경기는 내일은 LA 시간으로 저녁 6시에 경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한인사회 대표 라디오인 AM 1230 우리 방송에서 LAFC의 한국어 공식 중계 파트너로서 저희 방송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또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로 LAFC의 현장 열기, 선수들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 LA에서 그 BMO 스테디움에서 열렸던 LAFC와 샌디에고 FC의 경기가 구단 역사상 첫 한국어 라디오 생중계로 기록이 되기도 했었고요. 현장에서의 뜨거운 열기, 또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스튜디오 중계석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드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계가 AM 1230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106.3 FM HD2,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웹사이트 www.radiok1230.com을 통해서 송출이 되게 됩니다. 웹사이트로는요, radiok1230.com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라이브 on air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간 중계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한국어 중계를 실시간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 계시는 한인 팬들은 물론이고요. 한국과 또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한국어로, 자국어로 LAFC 경기를 즐기실 수 있는 글로벌 소통회장이 열린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의 시선은 다음 경기에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게 되는 A매치전 이후에 9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LA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이고요. 손흥민 선수까지 합류한 LAFC가 산호세 얼스퀘이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에서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히고, 또 이번 시즌 LAFC에서의 또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중계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움직임, 또 환상적인 골 기회, 팀 전술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국어로 현장의 생생함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켜는 순간 마치 경기장 안에 있는 듯한 현장감, 또 선수들의 호흡, 팬들의 함성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경기, 손흥민 선수와 LAFC 원정 경기 이번 한 주간에도 아주 중요한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LA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기억하셨다가 AM 1230 우리 방송, FM 106.3 HD2 K라디오, 그리고 웹사이트로는 radiok1230.com에서 한국어로 전하는 LAFC 생중계,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술과 팀의 역동적인 플레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9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4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이 됩니다. AM 1230, 오렌지 카운티는 FM 106.3 HD2, 웹사이트로는 radiok1230.com 온라인 중계, 손흥민과 LAFC의 뜨거운 승부의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홍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